아무래도 최근에 경제 활동이 재개된 부분, 또 예. 정부가 좀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크게 작용한 거겠죠? 그렇죠. 뭐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네.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서 싸기 때문이다라고. 저가 매수가 예.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예,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뉴욕 3대 지수가 경기선이라고 불리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지금 경기가 이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걸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제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뭘까? 음. 시장 참가자들이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생각나는 예. 건 사실은 항공주밖에 없더라.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논리적인 결과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명분으로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붙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방금 이제 앵커가 말씀하셨던 미국의 이제 마지막 주까지 50개 주가 모두 경제 활동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를 선언했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항공주가 좀 수요가 살아나면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최악의 국면은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부분이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구 중심으로 해서 여행 금지령이 지금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러다가 항공사들이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국적항공사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감안해서 각국 정부들이 아낌없이 네. 지원책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투자자들을 안도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건데요.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도 대규모 감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250억 달러 현금을 이미 지원을 한 상태고요. 예. 추가 지원 방안이 지금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은 굉장히 이제 이런 정부 자금,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체 루프트한자라는 항공사, 대표 국적 항공사에 대해서 9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지원할 정도로 네. 각국 정부들이 적극적인 어떤 부양 그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항공주에 대한 매수세를 조금 부추기는 핵심적인 재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주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투자자들의 심리에 상당히 또 뒷받침이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흔히 대마불사라고 얘기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그 핵심적인 기간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보잉 항공기를 제조하는 보잉사에 들어간 공적 자금까지 합치면 총 58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지금 네. 항공업계에 전체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면에는 특히나 미국 내에 신규 취업자 15명 중에 1명꼴로 항공업 관련 종사자들이거든요. 아, 미국에는 항공업 관련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군요. 그렇죠. 예. 예. 전 세계에 항공기를 제조해서 내다 팔기 때문에 엄청난 항공업 관련된 항공업도 전방 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종사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워낙 크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업이나 자동차 그렇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맞습니다. 항공업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군요. 특정 그 시를 먹여 살리거든요. 네. 지금 뭐 그 보잉이 있는 시애틀 같은 데 가보면 시애틀의 특정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보잉 한 회사로 인해서 먹고 산다. 지역 주민들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큰 지역사회 공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큰 대마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적극적인 어떤 부양 그 조치들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이 항공사들이나 이런 항공기 제조사들이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자금을 지원받으면 스스로도 뭔가 노력을 해야만 그렇죠. 그 명분이 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경비 절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예.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최근 경상 경비를 예년 수준의 절반까지 지금 줄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고정비인 인건비나 어떤 이런 그 경상 비용을 줄임으로 해서 향후에 항공 수요가 살아날 경우에 순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동시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실제로 그런 지원이 있고 뭔가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고 해도 사실 실제로 항공 수요가 살아나느냐 아니냐 여부도 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수요는? 네, 맞습니다.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양상들이 조금씩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그 교통안전청, 보안청, 그 TSA라고 하는데요. 그 집계를 살펴보니까 지난 4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그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수가 8만 명 조금 넘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부진한 숫자죠. 그러니까 근데 5월 1일 되니까 17만 명이 넘어섰고요. 2배가 넘었네요. 2배가 됐고요. 지금 이제 바로 직전 24일 기준으로 보니까 26만 명이 넘어섰다. 네. 그래서 최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그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그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 보면 여전히 26만 명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그렇죠. 뭔가 바닥을 찍었다는 네. 느낌을 주고 있군요. 맞습니다. 미국 통상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한 300만 명은 되거든요. 네. 지금 26만 명 너무 부진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숫자로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또 미미하게 반등했지만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뭔가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또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또 주가에 선반영하는 부분들을 낳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런 네.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계 주체들, 개인 소비자들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항공 쪽에도 돈을 쓰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는데요. 네. 보면 지금 5월 들어서는 86.6, 그러니까 4월에는 85.7이었거든요. 예.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호조세를 보였고, 물론 이제 기준치인 100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2달 만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살아나면서 네. 이제 소비자들이 좀 돈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부분 하나가 그렇죠. 있고요. 또 이제 항공기를 이용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집 바깥에서 묵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호텔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도 어떤 그 항공기 이용의 선행 지표로 많이 좀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예. 미국 내 호텔에 투숙하는 투숙률을 살펴보니까 4월 초에 21%였는데 지금 5월 중순 되니까 32%. 그러니까 호텔에 방 한 3개 중에 1개 정도는 이제는 차더라. 네. 이런 이제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앞으로 서서히 이제 경제 활동 재개가 나타나면서 항공 수요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에 나타난 재미있는 좀 지표 하나가 항상 백신 개발과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 항공주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네. 결국 백신이 우리 일반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를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재료다라는 점에서 최근 이제 백신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항공 수요 회복과 좀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낳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